나이 들어도 인기가 식지 않는 매력적인 여자. 어제 동네 카페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한 여성분이 들어오시자 카페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고 다른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이 자리에 앉자 옆 테이블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으셨고 명품 가방을 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 더 빛나는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만든 빛. 그분의 이름은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카페 주인이 말하길 박 여사님은 일주일에 서너 번 오시는데 올 때마다 주변을 밝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지켜보면서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카페에 들어올 때부터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눈이 마주치면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큰 차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페에 들어와서 바로 자리를 찾거나 핸드폰을 봅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주변 사람들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할 때도 그랬습니다. 단순히 주문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원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젊은 직원이 시험 준비 중이라고 하자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격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귀 기울이는 힘. 박 여사님이 자리에 앉으시자 옆 테이블에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여사님은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앉으라고 권하시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젊은 여성은 요즘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어렵고 업무 스트레스가 크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젊은 여성이 이야기를 다 마치자 박 여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 여사님이 조언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 젊은 여성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젊은 여성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박 여사님께 고맙다고 인사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박 여사님의 매력은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듣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진짜로 듣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에게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특징이 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잠시 후 박 여사님의 친구분이 오셨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여성분이었습니다. 두 분이 나누는 대화가 흥미로웠습니다. 박 여사님이 최근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요가냐고. 박 여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분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두렵다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늙은이처럼 보일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요가원에 등록하기 전에 며칠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가서 민망하면 어쩌나, 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고 가보니 걱정이 기우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사도 친절했고 다른 수강생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반갑게 맞아주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합니다. 익숙한 것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즐깁니다. 그래서 늙지 않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젊습니다. 박 여사님의 친구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박 여사님은 힘차게 격려하셨습니다. 물론이라고,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박 여사님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 대화 중에 친구분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요즘 거울을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조용히 들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도 예전에는 그랬다고, 나이 드는 것이 두렵고 늙어가는 자신이 싫었다고 하셨습니다. 젊음을 붙잡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을.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화해했다고 하셨습니다. 주름진 얼굴도 휘어진 머리도 구부정한 허리도 모두 자기 인생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흔적들이 자기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솔직하고 진실했습니다. 박 여사님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고 변화하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는 자신과 싸웁니다. 주름을 숨기려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흰머리를 염색으로 가립니다. 젊어 보이려고 무리하게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불편해 보입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움에서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이 곧 매력입니다. 박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능력. 오후가 되자 카페에 한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시끄럽게 떠들자 엄마가 난처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아이를 조용히 시키려고 애썼습니다. 박 여사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다가가셨습니다. 젊은 엄마에게 괜찮다고, 아이는 원래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낯을 가렸지만 곧 박 여사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먼저 엄마에게 허락을 받으신 후였습니다. 젊은 엄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도 아이를 키워봐서 안다고,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엄마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보면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는 금방 큰다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대화가 젊은 엄마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표정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고 불편해하던 모습이 편안하고 밝아졌습니다. 이것이 박 여사님의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였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많이 하는지 과시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매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빛나게 만듭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방법. 저녁이 되자 박 여사님의 또 다른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정도 보이는 남성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박 선생님께 서예를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젊었을 때부터 서예를 해오셨고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남성분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께 배우면서 글씨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도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절대 다그치지 않으시고 각자의 속도를 존중해 주신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은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도 아직 배우는 중이라고, 완벽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함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거만합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박 여사님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물어올 때만 조심스럽게 놔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아는 것을 과시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만한 사람. 카페가 한산해질 무렵 박 여사님은 혼자 앉아 책을 읽으셨습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책에 집중하셨습니다. 가끔 미소를 지으시거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혼자서도 충만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에 자기를 채웁니다. 박 여사님은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런 사람은 의존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만든 깊이. 카페를 나오면서 깨달았습니다. 박 여사님의 매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70년 세월이 만든 깊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예쁜 얼굴, 좋은 몸매가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퇴색합니다. 진짜 매력은 나이가 들면서 깊어집니다. 삶의 경험이 쌓이고 인생의 지혜가 생기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내면의 빛이 되어 밖으로 드러납니다. 박 여사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했지만 내면은 빛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적절한 조언을 주고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 수 있을까? 70이 되어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박 여사님도 하루아침에 저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자기를 가꾸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온 결과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